반갑습니다. 9단원 인권보장과 헌법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의 줄임말이겠죠.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고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자, 여기 있는 말을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인권의 특성은 인권은 자연권이다. 이미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이고 하늘이 준 권리이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다른 인간에 의해서는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국가 권력 또는 다른 사람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불가침의 권리, 즉 인권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인권은 뭐 우리나라에서의 발전 과정도 있고 서양에서의 발전 과정도 있는데 이 개념들만 알면 될 것 같아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다음 인내천, 인간이 곧 하늘이다. 그리고 우리 전통 사상에도 이렇게 인간의 권리에 주목하는 그런 사상들이 존재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양은 특히 위에서 언급했던 자연권, 천부인권, 불가침의 권리로서의 인권이 시민혁명 과정에서 이론적으로 크게 발전하고 시민혁명은 결국에는 뭘 만들기 위한 거였냐면 새로운 정치체제, 새로운 국가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게 바로 시민혁명이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크게 발전한 인권 개념이 새로운 국가 운영의 원리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국가 운영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라는 것은 바로 헌법이죠. 헌법.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인권과 기본권은 비슷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권리,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인간의 권리, 기본권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권, 기본권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나라 국가를 운영하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로서의 법인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헌법은 국가에 관한 기본 질서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 국가의 최고법을 헌법이라고 합니다. 이 헌법의 기본권을 명시한 이유는 추상적인 인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서 국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헌법의 기본권을 명시하였고요. 그렇다면 헌법의 기본권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권리, 이게 5개니까 저기 오지선다형 문제 만들기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각각의 권리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의 구체적인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자유권은 국가로부터 개인이 자유로울 권리예요. 즉 국가의 간섭과 개입을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그걸 자유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가가 사실 그래요. 국민의 기본권이 명시되기 전에는 국가가 마음대로 개인의 삶에 개입해서 저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네? 그러면 가둬, 죽여 이런 게 가능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 개인의 어떤 사상적인 자유나 양심적인 자유나 신체적인 자유나 또는 뭐 경제적인 뭐 사유재산권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국가와 싸우다 보니까 이 자유권이라는 권리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저희 신체적 자유, 정신적 자유, 사회경제적 자유 등이 나오죠. 그렇죠? 신체적 자유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고문당하지 않잖아요, 더 이상. 조선시대만 해도 태형, 사람을 때리는 형벌이 있었고, 막 불에 지지는 형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신체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신체적 자유인 거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자유, 내가, 뭐죠? 폴리를 좋아하든 아니면 뽀로로를 좋아하든 아니면 피카츄를 좋아하든 키티를 좋아하든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뭐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건 내 정신적 자유니까. 그렇죠? 정신적 자유는 이제 사상,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이런 것도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반성문 쓰기 싫어. 근데 국가가 억지로 반성문을 쓰라고 해.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나의 양심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그런 것들을 자유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평등권은 쉽게 말해서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평등권이라고 합니다. 불합리한 차별, 그러니까 합리적인 차별은 받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뭐 군대에서 사람을 뽑고자 해. 근데 그 영역에 남성이 필요하면 남성으로 한정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합리적인 차별인 거죠. 불합리한 차별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직장에서 채용을 할 때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만을 채용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결혼한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되는 거잖아요. 평등권 침해인 거죠. 그렇죠? 그거 이제 평등권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참정권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참정권이라고 합니다. 종례에는 선거권, 공무담임권인데 공무담임권이라는 단어가 있네. 공무담임권은 뭐냐면 이 밑에 뜻이 있어요. 공무담임권. 자, 국민이 국가기관이 되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국가기관인데요. 이게 뭐죠? 공무담임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거에 나아가서 당선되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과 같은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권리. 이게 공무담임권이에요. 또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을 봐서 어디 뭐 교육부든 뭐 국토경제부든 이런 어떠한 정부 부처에 들어가서 공무원이 되어서 국가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공무담임권. 내가 뭔가 국가기관의 공무를 맡아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공무담임권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해갔죠? 그 다음에 사회권이 나옵니다. 사회권은 뭐냐면요. 국가의 적극적인 배려와 노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즉 다르게 말하면요. 내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사회권이에요. 사회권.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근로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등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내가 교육을 받고 내가 아플 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내가 갑자기 실직했을 때 뭔가 국가로부터 어떤 직업교육을 받거나 또는 실업급여를 받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권리들이 있거든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나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국가에 내 그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사회권입니다. 사회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청구권은요, 다른 기본권 보장, 다른 기본권 여기 나와 있는 기본권들이죠.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해달라고 할 수 있는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기본권이. 그래서 여기 보면 청원권, 재판 청구권이 있는데 재판 청구권은 말 그대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유권이나 평등권이나 참정권이나 사회권을 침해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그러한 권리를 침해한 당사자를 피고로 재판정에 앉혀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재판 청구권이죠. 여기 청원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청원권이 무슨 뜻이냐면 청원하다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뭐 국회의원에게 대통령에게 이러이러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이러이러한 법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걸 청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해주세요라고 그러니까 정책 제안을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우리 마을에는 또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들어주세요 라고 건의를 하는 거죠. 그걸 청원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청원권인 거죠. 그렇죠? 청구권. 그래서 이러한 권리들이 있고, 이러한 권리들은요,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제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기본권의 제한의 필요성. 그래서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 위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 목적이 반드시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나 공공복리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이러한 목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도 반드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어요. 본질적인 내용.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권을 일부분 제한할 수 있지만 완전히 제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내용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 방법에서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재판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이나 또는 진정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국가가 설치해 놓은, 국가가 만들어 놓은 기본권 침해 구제 지원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헌법재판소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저는 어떠한 사항으로 인권 침해를 당했어요. 조사해 주세요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국민권익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국가기관에 중재와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침해받았던 기본권을 다시 보장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설명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권에 대한 조사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상의 기본권. 자, 가를 보세요.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선거권, 공무담임권. 뭐죠? 참정권이죠. 참정권. 그 다음에 일정한 행위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청원권, 재판, 청구권이 있다. 뭐예요 이거는? 청구권이죠. 청구권. 그렇죠? 참정권, 청구권 해서 답 골라내면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기출문제 재작년 거 기출문제를 보면요. 가에 들어갈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여기 신문 보세요. 신문. 국민이 기억하는 주요 정책.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확대, 어린이 필수 예방 영양 지원, 영유아 보험료 양육 수단 지원, 고등이 불편 어르신들은 누리도록 보험 서비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모두 다 사회복지 정책들이죠.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거는 왜 하는 거예요?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 왜 제공하죠?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밑에 보기 중에서 뭐가 제일 적절할까요? 국제평화 유지 아니고 평화통일 아니고 그다음에 뭐 의사결정 아니고 국민합의 아니고 5번이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한다라는 헌법 조항을 이런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 국가가 시행을 한 거죠. 자,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